그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배성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 차례 같은 내용으로 멀리 강원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르신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 그 여자분들만 모인 자리는 제가 처음이라서요. 아무튼 뭐 차차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거의 함께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 스포츠라는 거울로 본 한국인 역사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공감에 관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의 공감일 수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저는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독자들과의 공감 같은 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 주변 분들,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지난 한 40-50년간, 그리고 최근에 국정교과서 논란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현대사, 근대사 이후에 현대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특히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국민 소득에 관한 겁니다. 5,000달러, 여기는 거의 땅에 붙어 있으니까 100달러도 안 됐겠죠. 이런 시절이 쭉 지나서 지금 김연아가 2010년에 이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피겨스케이팅에서. 이때는 한 2만 달러 정도 된 그런 시기고, 박태환도 있고요. 63년도 얘기를 조금 마지막쯤에 드릴 텐데요. 그때 장충체육관이 지금은 많이 유명한 체육관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체육관, 장충체육관이 건립된 시기가 63년. 우리 아시안 게임이 86년에 처음 개최가 됐는데, 사실은 68년 이때쯤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나라가 가난해서 경기장을 지을 돈도 없고 경제 개발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시안 게임 같은 그런 이 낭비적인 요소에 돈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축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계속 이제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긴 했지만, 점점 위상 같은 게 좀 변해오는 부분이 있어요. 60년대에는 북한이 굉장히 축구를 잘했거든요.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근데 70년대에는 이제 남북 대결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축구 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지면 굉장히 문책도 따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져주기 시합을 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컬러 TV가 보급이 돼서 굉장히 아이들을 붙잡아 놓은 시기가 이때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82년에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이 됐고, 83년도에 축구, 씨름, 농구 대잔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빠 부대라고 하는 이를 거느렸던 농구 대잔치에 스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재, 이충희, 김현준, 아마 이분 중에서도 그분들을 따라하는 법한 어머님들이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요. 2002년에 이제 월드컵 4강 진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스포츠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주되게 말씀드릴 내용이니까, 스포츠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에 지쳤을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런 건데, 이건 과거의 정의이고요. 요새는 프로스포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분 전환 이상으로 이걸 직업으로 사는 분도 있죠. 혹시 자제분들 중에 축구 선수가 되겠다거나 야구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 하면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얼마 전에 이대호 선수라든지,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인가에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서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데 이정료가 2천만 달러를 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영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역사는 이제 뉴스라는 것들이 모여서 되는데, 이제 인간의 행위, 그 행위로 일어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기록들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공감대가 스며 있고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의미 있는 역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분들 중에서 입시 같은 것들도
당장 그 자제분들 때문에 입시가 현안이실 수도 있고 그 과거에 그 스스로 입시를 치르셨던 기억도 있으시잖아요. 뭐 학력고사를 오셨을 수도 있고 뭐 수능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뭐 선지원 후시험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의미 있는 사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그게 자기가 기억해야지 의미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추억 내지는 기억 이런 것들인데 그 일단은 그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이게 나중에 더 뚜렷한 사진이 나올 텐데 70년대에 이제 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축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대통령배라고도 불렀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프레지던트 박스컵 이렇게 돼서 뭐 박스컵이라는 약자 비슷하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처음 경기 때 시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컵에서 우승하면 우승하는 우승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우리나라가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왜냐하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뭐 메르데카배라든지 태국의 킹스컵 이런 데에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항상 뭐 상위권 안에 들고 뭐 잘할 때는 우승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회가 그냥 그저 그런 대회였더라고요. 그 세계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아마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이제 뭐 개그 프로에서나 나오는 동남아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엄청난 일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동남아 공연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 무슨 여행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 누가 거기서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는 이제 그 권위주의 시대 이런 시대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 공연을 해도 세계 최고의 공연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충체육관이 이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장충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이 장충체육관을 처음 지어준 나라가 우리나라 스스로의 기술이나 자본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최권을 반납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했었고 그때는 이제 태국 방콕 요새는 뭐 어르신들만 많이 가시는 그런 관광지가 됐는데 그때 이제 방콕 태국이 굉장히 그 선진화된 도시였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반납한 올림픽은 태국 방콕에서 치렀다고 합니다. 그 70년대 60년대에 남과 북이 어떻게 대립해 왔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빨간 거 파란 게 국민 소득 이런 겁니다. 보면은 이 되게 아래에 붙어 있는 이 시기에는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위에 있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북한이 축구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70년대 정도부터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남북 간 격차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요새는 거의 남북한 축구해도 거의 그 우리나라가 이기잖아요. 북한을 일부러 약자라고 응원해 주는 때도 있고 근데 그게 한 7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 이렇게 경제력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고 이랬던 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그냥 가나를 넣었는데요. 요새 우리나라의 뭐 금융 수준이 우간다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간다는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이 가나 같은 나라도 가나는 뭐 비슷합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마 우간다도 비슷할 거예요. 우간다가 아마 프랑스 정도의 식민지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더 발전되고 덜 발전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구가 이게 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근대화나 이런 면에서 좀 유리했고 우리나라는
요새 뭐 많이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일본의 그 강점을 거쳤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 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탈해 갈 것만 있었지 많은 것들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일본보다 더 못 살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잔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뒤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에 일부러 져준 시합들도 있어요. 원래 스포츠라는 거는 이 승부기 때문에 고의로 져주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그 일부러 져줘서 북한을 만나지 않기 위해 져준 거예요. 북한에 져준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면 북한과 결국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북한을 피하기 위해서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북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팀에 일부러 져준 거죠. 그런 시합도 있었고요. 76년에 남북 최초의 축구 대결이 있었는데 역시 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7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공동 우승,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경제력 같은 것들도 격차가 좁아지고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면서 북한과 대등해지거나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 선수가 아마 정혜원 선수라는 분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후반전 막바지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2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를 모델로 한 방공 만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83년도 조금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83년도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청소년 축구가 16강 들었다고 굉장히 응원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오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보다 훨씬 앞서서 한 30년 전에 83년도에 박종환 감독이라는 감독이 이끌면서 우리나라가 4강에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혹시 기억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북한이 심판을 폭행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몰수 게임 비슷하게 뭐 이렇게 출전 경우는 박탈당해서 우리나라가 대신 나간 시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시대부터 이제 앞에 시기는 저도 책을 보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 시점부터입니다. 거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 굉장히 익숙한 분이시잖아요. 80년대에는 항상 뉴스의 앞머리를 장식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시죠.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3S 정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대에는 스포츠, 뭐 섹스, 뭐 스크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종의 그 국민들의 시선을 독재와의 뭐 한 거랄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80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80년에 뭐 고교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80년에 이제 이게 80년 5월 상황입니다. 80년 5월에는 현대사적으로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열렸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80년 5월 1일 뉴스입니다. 이제 요새는 5월 1일을 메이데이니 뭐 노동절 뭐 이렇게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는 5월 1일에 그런 게 없었고 3월 달쯤에 근로자의 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5월 1일에 이 뉴스가 이제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때 광주 1고와 광주 3고가 이제 고교야구 대회에서 결승에서 격돌하게 된다. 근데 뭐 전국에 유명한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양에서 2개 팀이 올라와서 결승전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알만한 선수들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선동열이 광주 1고 선수고요. 이순철이 광주 3고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있을 때 재학 중이었던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광주 1고가 우승을 합니다. 광주 1고가 우승해서 한 5월 3일쯤에 광주 1고가 선수들이 뭐 광주 시내에서 거의 카퍼레이드에 준하는 그런 큰 환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고교야구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도 많이 타고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두 번째 대회 열리는 대회에도 광주 1고나 광주 3고가 나갔으면
굉장히 우승권에 근접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들을 포함해서 광주에서는 아무 팀도 광주 및 호남에서는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아무 팀도 그 다음 대회에 나갈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죠. 이유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략적인 뭐 일지가 있는데요.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5월 17일에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게 이제 전국적으로 선포가 되고 5월 18일에 광주 5.18을 보통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점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제 27일에 도천 진입 작전을 통해 가지고 뭐 이 민간인 사망 165명, 실종자 67명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돌아가시고 뭐 했죠. 근데 혹시나 이제 광주이거나 광주 상고 같은 팀들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팀이 경기를 치를 때 졸업생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다가 혹시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광주 지역 전체 야구팀은 불참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게 아마 자체적인 결정보다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부 이런 데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뭐 현대사의 비극인데 이게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그대로 사회에도 반영이 되기도 하고 강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0년대에 어땠나? 이때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산미의 연고구단, 그러니까 인천의 연고구단 산미의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구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장에서 항의를 하다가 이렇게 심판한테 좀 격하게 항의를 하다가 이렇게 이단 협차기 같은 거를 날리다가 그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나뒹굴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대통령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고 권력자가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저런 불미스러운 장면이 그때 생중계됐다고 하던데 그게 그런 TV 화면에 찍힐 수 있냐고 잘 조사해 보라고 해가지고 이 감독이 결국 구속이 되죠. 얼마나 참 씁쓸한 거죠.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구속되는 그런 나라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웅룡 감독인데 뭐 명장이라고 불리죠. 해태를 이끌고 많이 우승도 한 감독인데 이 감독도 항의하다가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주의 시대라는 건데 80년대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해태 타이거스라는 야구팀의 버스거든요. 버스인데 이제 이게 불에 탑니다. 삼성과의 코리안 시리즈를 치르다가 요때입니다. 요때 86년도에 코리안 시리즈를 치르다가 삼성 대구구장에서 이렇게 뭐 그때도 뭐 어떤 선수가 뭐 그 고의 사고 비슷한 걸로 맞고 뭐 이렇게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경기 흐름이 바뀌고 이러면서 결국에 삼성이 지게 되니까 대구 경기장에 모였던 팬들이 해태 야구단 버스에 방화를 해서 그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이 불탄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 전두환 고스톱이 뭐냐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고스톱 칠 때 가끔씩 그 자기의 계산이 어긋나서 이런 표현 뭐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싸는 때 뭐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 일반적인 룰에서는 패를 한 장씩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고스톱 룰인데 전두환 고스톱이 뭐냐면 이제 그때 싼 거를 먹으면 상대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싼 거를 먹은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져오는 그런 거죠. 광이 필요하면 광을 가져오고 뭐 무슨 뭐 다른 뭐 풍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풍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마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고스톱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권위주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의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위주의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이러면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라는 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들에 굉장히 기반에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기준 우승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 대형 이벤트에서의 우승이거든요. 이게
프로야구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뭐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혹시나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기준이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두산이 올해 우승했지만 작년에는 삼성이 우승했고 뭐 여기는 이제 프로축구는 이제 최강희 감독이라는 감독이 뭐 혹시 신문에서 뭐 탁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탁치고 공격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 경기 스타일로 우승을 하는 이끌었던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이 있는데 이게 전북 현대입니다. 현대차 뭐 이런 데겠죠. 프로배구 최강팀은 뭐 올해는 뭐 어디 팀이 우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도 뭐 OK 저축은행인가 여기가 우승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삼성화재가 가장 그 인기 구단이기도 하고 뭐 우승도 뭐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랬고 프로농구도 뭐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모비스라는 데가 우승을 자주 합니다. 여기도 이제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이게 삼성 2개, 현대 2개. 그만큼 이제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그런 건데 이 기업들이 뭐 이 스포츠 구단에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는데 보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후 뭐 85년 이후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 그 65년, 75년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르시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름이 바뀌거나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동명목재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목재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회사가 매출액 1등 뭐 이럴 겁니다. 10대 기업 이런 건데 방직 회사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주력 산업이 뭐 이런 면방직 뭐 이런 것들이어서 이랬을 테고 여기 목재 회사 또 있네요. 여기 방직 회사고 여기 밀가루 회사, 설탕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 굉장히 큰 기업이 있는데 점점 이게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많이 바뀌죠. 뭐 유공 같은 경우에는 SK로 바뀌고 호남정유 같은 경우에는 GX 칼텍스 정유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포철도 포스코가 포철입니다. 그리고 기업 주인도 되게 많이 바뀌고 금성사 같은 경우에도 LG전자로 이름이 바뀌고요. 현대전자는 하이닉스로 바뀌었다가 SK 하이닉스가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바뀐 회사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많이 바뀌는 그런 아주 격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축구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아까 북한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북한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2002년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랑 경기를 할 때 붉은 악마가 이런 응원 구호를 걸었어요. 어게인 1966 이런 구호인데 이게 그때는 많이 뭐 나왔었거든요. 이게 북한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해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해가 1966년입니다. 이때 그때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때 북한이 8강에 들었거든요. 월드컵에서. 이 선수는 이제 그 안정환 선수죠. 안정환 선수. 그때 이탈리아 경기에서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이 경기만 골든골이란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 한 팀이 먼저 동점 상황에서 골을 넣으면 경기가 그때 끝나는 걸로 하는 게 2대에만 있었다고 해요. 그 뒤로는 골든골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안정환 선수가 이 헤딩슛으로 2대1로 이기잖아요. 이 선수 이제 황성우 선수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또 축구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남북 대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어제 뭐 대통령하고 뭐 아베 총리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한일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축구도 역시 한일전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기억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 94년 월드컵 때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도쿄인가요? 가서 경기를 할 때 한 골 지고 있다가 두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한 뭐 이민성 선수도 넣고 뭐 해가지고 뭐 캐스터가 뭐 이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계했던 기억 혹시 나세요? 그만큼 이제 한일전에 대한 것들이 기억이 강한데 이게 이제 54년 월드컵
예선전이라고 합니다. 한일전을 거쳐가지고 일본이 월드컵에 가느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가느냐 이런 장면인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홈에서 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에서 한 경기 하고 원정 경기를 한 차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두 경기를 다 치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표팀은 이런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죠.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현해태에서 빠져 죽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래서 결론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4년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 게 반드시 뭐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죠. 뭐냐면 이제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뭐 헝가리, 뭐 터키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뭐 10대 0으로 지고 막 9대 0으로 지고 그러거든요. 그 경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뭐 가는데 경기 전날 도착을 하고 뭐 배를 타고 가고 뭐 22일에 걸쳐서 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한 골도 못 넣고 그래서 많이 통계 같은 게 나올 때 뭐 역대 최대 점수차 패배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뭐 우리나라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10대 0으로 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32년 동안 그 뒤로는 월드컵에 못 나가거든요. 이제 86년도 월드컵에 나가는데 85년에 예선전이 치러집니다. 그때도 한일전입니다. 그때는 한일전에 대한 정서는 비슷했지만 일본 선수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건 우리나라 경기거든요. 잠실구장에서 열린 경기인데 이제 허정무 선수가 1대 0으로 이기는 때 혁혁한 공을 세우죠. 이렇게 흘러나온 공을 차가지고 결승점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단은 대통령과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로 수고했다고 하고 대통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게인 1966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960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게 영국 월드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잉글랜드 월드컵.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북한은 굉장히 그 기억이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천리마 축구단 이런 것들이라는 다큐가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으나 이게 북한에서 만든 다큐인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인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탈리아 1대 0. 이탈리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축구 최강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깁니다. 1대 0으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결국에는 포르투갈에서 져가지고 3대 5로 져서 4강에는 못 올라가는데 8강에 진출합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축구사에 남을 의미 있는 경기라고 해요. 이탈리아와 북한이 붙었던 경기 보면은 이탈리아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키가 큰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공이 이 정도 떠 있는데 이 선수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무엇이었을지 이게 북한이 사다리 축구라는 그런 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선수가 좀 이렇게 좀 엎드리면 다른 선수들은 그거를 딛든지 손을 짚든지 해서 헤딩을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 비슷한 높이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북한은 평균 신장이 한 160이나 16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이 선수는 뭐 한 180, 190 되겠죠. 이런 정도의 패기,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때 피파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공격수에 그 당시 경기를 평가하면서 공격수에 에우제비오가 있고 골키퍼에 소련 선수인데 야신이 있고 수비수에 신영규가 있으면 그 팀은 세계 최강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신영규가 북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에우제비오라는 선수는 이 포르투갈 선수인데 북한과의 경기에서 4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때 이 북한이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뭐 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이런 말을 분명히
어떤 분인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자가. 근데 그러면 또 해야죠. 어떻게 했느냐? 그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실미도라는 영화처럼 그 축구 선수들을 대우를 최고로 해주고 병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도 줄 테니까 국정원 산하의 팀에서 뛰어라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이 국정원 소속의 팀에서 뛰게 됩니다. 그 팀 이름이 양지입니다. 양지. 음지에서 양지를 지나간다는 게 예전에 그 중앙정보부 부훈이었다고 하는데 그거의 양지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양지라는 팀이 생겨가지고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 하는데 뭐 축구라는 게 뭐 반드시 우리나라 안에서만 훈련한다고 해서 뭐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는데 아무튼 뭐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양지 팀의 올드스타들이 국정원 팀과 친선 경기를 벌였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 양지 팀이 이제 국정원 소속의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선수들을 육성할 정도의 기업 후원이나 이런 거 없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국가가 총력전을 벌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체육관 얘기입니다. 체육관. 그 필리핀이 아까 그 장충체육관을 건립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필리핀이 건립해준 장충체육관의 초기 모습입니다. 뭐 그 당시에 이게 그냥 직각형 건물이 우리나라도 지었을 텐데 이게 돔처럼 돼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둥들이 위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런 기술을 이렇게 설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은 경기장인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필리핀은 그 이때 이후로 그 크게 나라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피플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필리핀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못지않은 그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80년대 중반에 그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피플 파워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때 그리고 마르코스랑 뭐 전남 대통령이랑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마르코스는 선거에 의해서 집권했다고 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 체육관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죠. 뭐 경기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씨름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런 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71년도에 이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맞붙었던 선거를 이후로 한참 동안 10몇 년간 직선제 선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걸 체육관 대통령이라든 이렇게 좀 폄하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이제 78년에 체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인데 체육관에서 뽑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3번 동안은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이 됐지만 그 뒤로는 체육관에서 뭐 통일조치의 국민회의 뭐 이런 선거인단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죠.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아마 저도 지난번에 금요일에 소녀시대가 아니군요. 걸스데이에 해리가 나오는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거가 이제 곧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88년도 올림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던 시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림픽 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가 이제 틈 사이에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4년도에는 그 LA 올림픽이 열렸었거든요. 그때는 소련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80년도에 열렸던 모스크바 올림픽에 그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70년대 후반에 소련이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고 러시아로 바뀌었는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침공하면서 서구 모든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거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4년도, 80년도가 이렇게 좀 비하하는 의미로 반쪽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8년도에 그 당시에 뭐 냉전의 뭐 붕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소련 자체도 흔들리고 이러면서 그 88년도 올림픽에는 소련도 참가하고 미국도 참가하고 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대회가 된 거죠. 북한은 안 나왔죠. 북한도 안 나오고 쿠바도 안 나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북한과 아주 가까운 나라 몇 나라만 안 나와가지고 최대 올림픽이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나머지 올림픽 얘기는 나중에 드라마를 보시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소련 같은 것에서 막연히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소련은 뭐 악의 축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켜봤던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미국 선수들은 조금 뭐랄까 좀 거만한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소련 선수들은 그러고 비해 상당히적으로 매너도 좋고 해서 소련이 뭐 괜찮은 나라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씩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이런 게 보면은 한국의 호감을 잃어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때 그리고 또 그 전쯤에 이제 지금은 뭐 미군들의 뭐 여러 가지 잡음 같은 게 없는데 미군 기지 근처에 오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만은 오산은 없나요? 미군 영해에 외출한 미군들이 이렇게 술 먹고 하면 젊은이들의 객기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가끔씩은 가벼운 사고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80년대 이때 전후에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미지도 좀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때 뭐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근원적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반미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도 섞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미국에 대한 이미지,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한번 바뀌어가는 뭐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좀 거만한 모습에 대한 것을 한 방에 설명을 드리면 80년대 88 올림픽을 치르려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행사를 많이 치러봐서 이렇게 잘 치를 수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많이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육상 대회를 한번 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칼루이스라는 선수입니다. 칼루이스. 그때 88년도에 금메달을 따긴 따는데 뭐 상대 선수가 뭐 캐나다 선수인데 뭐 약물 때문에 뭐 박탈당하면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결국에는 이제 칼루이스 선수가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그 경기를 한번 치르는데 그 치를 때 보통은 예선, 본선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예선 한번 뛰고 뭐 예선 몇 위부터 몇 위까지가 결선에 올라와 가지고 그 결선을 치를 때 뭐 금은동이 결정되고 이런 게 일반적인 대회의 일반적인 건데 칼루이스 선수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뛰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게 만약에 그 대회가 뭐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치렀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치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좀 무시했던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최 측에서는 그래도 칼루이스인데 금메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달을 주는데 예선전에서만 뛴 그 조에 대해서 칼루이스에 대해서 메달을 수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조의 선수들의 1, 2, 3위 한 선수들도 메달을 주고 결선에서 뛴 선수들에 대해서 메달을 주고 그래서 100m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은동 합치면 한 9개 정도의 메달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으로 생각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MF 얘기입니다. IMF 급박하게 돌아왔는데요. 농구 선수들 농구를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이제 허재 선수입니다. 허재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허재 선수.
그때 이제 98년도에 그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허재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플레이를 하죠.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기아라는 팀이 기아가 이제 기아 때문에 뭐 IMF 외환 위기가 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아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기아는 어려웠는데 당연히 이제 기아 모기업 기아가 어려워지면서 기아 엔터프라이즈라는 팀이 있었는데 최강 팀이었는데 모기업이 어려워지면서 동반에서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허재 선수가 그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는데 그 상대 팀은 이제 현대였는데 현대랑 치르는데 결국에 우승은 현대가 합니다. 현대가 하는데 허재가 정말 초인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제 신사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그만큼 승부욕이 강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상대팀이 워낙 견제를 많이 하니까 허재만 막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허재에 대해서 뭐 마크도 많이 하고 해서 허재가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고 해요. 이제 손가락도 부러지고 이제 눈도 찢기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경기면은 그런 때는 경기를 쉴 텐데 챔피언 결정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제 손에 붕대를 감고 눈 위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다리 부상도 있어가지고 다리를 절뚝이면서 경기에 나서가지고 굉장히 이끌어가는 경기를 리드해 가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MVP는 우승팀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회에서는 MVP가 이제 허재가 됐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우리 경제의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악으로 꽉으로 버티는데 그 승자는 또 다른 곳에 있고 뭐 이런 상황. 뭐 때로는 뭐 승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뭐 1등만 기억하는 나라라는 뭐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런 구호가 이제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뭐 성숙했달까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말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장면은 이건데요. 오늘 돌아가시면은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과 소중한 기억들을 꼭 나누시고요. 주말에는 TV 본다고 이제 자녀분들 꾸짖지만 마시고 뭘 보나 이렇게 좀 같이 옆에도 앉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과의 기억을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서 조금이라도 그게 전달됐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밤에 가서 반드시 아버님께 문화전화 한번 올리고 기회 닿는 대로 한번 꼭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싶네요. 네,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랑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잘 모르고 있던 한국 역사나 정치적인 부분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본 한국 역사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스포츠라는 게 반드시 승부에 대한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공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기억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역사라는 것이 딱딱하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도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배성민 저자의 기억을 공유하라 스포츠 한국사입니다. 이 책은 스포츠와 이에 얽힌 시대상을 다룬 책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반영한 스포츠의 순간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세계 최고의 리그를 평정한 차범근부터 한국 동계 스포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김연아까지
50여 개의 한국의 스포츠 역사와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위치한 꿈둘의 도서관은 2014년 개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독서 캠프, 자연학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서관의 시민에 대한 역할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도서관으로 오산시의 자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